안녕하세요. 이용찬입니다. 이용찬의 중반 전술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분들의 기력 향상에 1등 도우미가 되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중반 전술에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격과 그다음 타겟, 그다음 침입, 삭강, 또 대세점도 중요하죠. 그리고 수상전,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참고도인데요. 흙이 귀 쪽으로 입구자로 단단하게 찍힌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안전한 지킴수인데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악수 없다, 이런 바둑 격언이 있죠. 이 수도 가장 기본적인 수로 많이 두어지는 수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뛰는 수는 흙이 이쪽을 벌리거나 이쪽을 걸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를 발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좀 발빠르게 포석을 짜겠다, 이런 취지로 귀 쪽으로 걸쳐갔습니다. 여기서 흙은 이렇게 받는 수, 한 칸 띄어서 지키는 수, 이런 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흙은 좀 선착의 효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받지 않고 이 두 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의 공격 주제가 이 두 점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게 오늘 공부해 볼 그런 주제인데요. 여기서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날일자로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는 수,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모자를 씌우는 수, 아니면은 이선으로 침투를 하거나 변 쪽으로 침입을 해서 공격하는 수, 여러 가지 수들이 있겠죠. 보통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서 바둑을 두거나 바둑을 가르쳐 드리게 될 때 보통 위쪽으로 모자를 씌우거나 날일자를 둬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수들을 많이 두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지금 장면은 가만히 백이 입구자로 지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근거가 생기죠? 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생기게 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을 공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공격의 기본은 근거를 박탈하는 것이죠. 근거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선으로 침입을 하거나 강력하게 갈라쳐서 이렇게 근거를 없애야 되는데요. 이선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력하게 침입을 해서 두 점을 공격하는 게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서 차단을 하는 수와 위쪽으로 막는 수가 있는데요. 차단을 하게 되면은 흙이 강력하게 뚫고 나와가지고 두 점이 차단이 됩니다. 계속 젖혀도 이선으로 젖혀서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잊게 되고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젖혀 나와서 두 점이 완벽하게 끊겨서는 이 모습은 백이 망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이 장면에서 백은 중앙으로 막아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흙은 오버를 해서 이렇게 젖히는 것은 끊어서 먹히는 수와 축으로 잡히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안 되죠. 이렇게 끊는 수는 무리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받아서 끊는 수도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치고 나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붙여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뛰어나와도 이 한 점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백 두 점이 이렇게 와서는 한 점이 약해져서는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지금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흑도 바로 끊지 말고 먼저 넘어가서 그 후 공격을 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은 이 두 점을 연결해야겠죠?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모양으로 봐서는 중앙으로 한 칸 띄는 그런 수가 가장 모양 좋게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흑은 여기를 치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치받지 않게 되고 중앙으로 공격을 한다. 예, 이것도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근거를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변 쪽에서도 집이 나는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 쪽에서도 집이 지금 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두터운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은 치받아야 되고요. 맞게 된다면 이 선을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집이 굉장히 많이 났죠? 예, 이 모양은 백이 많이 불만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한 칸을 띈다면 이 모습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 흑집도 굉장히 지켜지고 안정적이게 됐고 이쪽 모양도 흑이 침이 많이 났죠. 공격을 하면서 집을 지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공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뛰게 된다면 치받아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또 가만히 늘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칸을 띄어서 계속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도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강하게 버티는 수는 어떤 것일까요? 치받아서 이렇게 받는 수가 가장 강하게 버티는 수인데요. 자, 아까 이런 모양 보셨죠? 이런 모양은 한 칸 띄고 받을 때 이렇게 치받은 모양이라 근거가 생겼다고 했죠? 이 모양은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흑이 이렇게 띄어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오늘 공부해보는 공격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흑은 이렇게 들여다봐서 공격을 하는 수가 가장 강력하고 근거를 없애는 아주 좋은 공격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둑을 많이 두실 때 이렇게 들여다봐서 근거를 없애면서 상대의 돌을 우영을 만들고 자신의 돌은 또 가볍게 이렇게 연결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배워볼 것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상대의 그 약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백이 안 있고 붙여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위로 젖히고 들어서 끊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양은 이쪽 돌은 중앙으로 탈출됐지만 백 두 점은 어떻습니까? 끊겨서 흑집이 아주 크게 났죠. 이것도 백이 굉장히 불만인 모습이고요. 있게 돼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한 칸 띄게 돼서 이것도 계속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이 혹시 끊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중앙으로 끊자면 이렇게 늘어서 죽지만 중앙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젖혀서 이쪽 두 점 응원군이 있죠. 그래서 두 점이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들여다봐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둔 프로 실전 예가 있습니다.
실전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 실전 예인데요. 흑번은 공격을 아주 잘하기로 유명한 그 최철한 구단이고요. 백도 아주 강한 기사죠. 이영국 8단의 대국입니다. 최철한 구단이 이렇게 들여다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영국 구단은 이을 수가 없죠. 있게 되면 이렇게 뛰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붙여서 나왔고요. 흑은 위로 젖히고 늘고 끊었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점을 죽이더라도 이렇게 이쪽을 나와가지고 변화를 꾀했는데요. 이쪽은 젖혀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고요. 여기까지 선수를 할 수 있죠. 봤고요. 끊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갑니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실전 진행이 됐는데요. 백은 이 4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쪽을 살려서 이쪽이 조금 단단하게 됐죠. 이쪽 있는 수와 이쪽 치받는 수가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포인트를 올리고자 이렇게 변화를 구했습니다. 프로 실전 내에서도 이런 공격 수단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대국을 하시다가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상대의 근거를 없애면서 또 모양을 우영으로 만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석이 일단락 됐는데요. 이 장면에서 흑이 날일자로 걸친 모습입니다. 흑은 이쪽 변을 깨기 위해서 날일자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백이 어떻게 이 한 점을 공격하느냐가 오늘의 공부 과제입니다. 여기서 백의 응수는 귀쪽으로 날일자라든지 한 칸 이렇게 두텁게 받아드는 수. 귀쪽으로는 이 정도가 있고요. 변 쪽으로는 가만히 한 칸으로 다가가는 수가 가장 기본적인 수겠죠. 우선 귀 쪽으로 받는 수를 보면요. 흑도 변으로 벌려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일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씌워도 아래쪽으로 붙이는 수도 있고요. 마늘모로 살자고 하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도 안에서 살아버리면 백은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귀 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받든 날일자를 두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흑은 변으로 벌려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 쪽으로 받아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또 하나 변 쪽으로 두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흑도 여러 가지 타겟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귀 쪽으로 달리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젖혀서 또 귀 쪽을 깨면서 타겟을 하자는 그런 수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삼을 들어가서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귀에서 살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보시자면 젖혀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한 점을 버림돌로 이용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칩을 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양도 흑 한 점을 공격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보신 귀 쪽을 지키는 수와 변 쪽으로 두는 수는 좋은 공격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은 귀 쪽을 붙여서 흑을
위로 세우게 만듭니다. 선수로 세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변 쪽으로 공격을 갑니다. 이 방법은 귀도 선수로 지켰고요. 변도 선수로 두어서 근거를 다 없앴죠. 집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흙을 무겁게도 만들었습니다. 흙은 계속 도망가야겠죠. 계속 도망간다면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계속 집이 없어요. 흙은 오목 두는 것 같죠? 돌도 무거워졌고요. 백은 아주 집을 착실히 벌었습니다. 귀도 벌었고요, 변도 벌었고요. 그 젖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그 고수들이 이렇게 귀 쪽을 붙여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세우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아래로 공격을 갈 수도 있고요, 위로 공격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로 가면은 집으로는 좀 이득이지만 나갔을 때 중앙 쪽으로는 약간 미흡하죠. 하지만 위로 갔을 때는 하나라도 더 중앙 쪽으로 뛸 수 있지만 변 쪽이 약간 허술합니다.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두시면 되겠고요. 뭐가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수들이 하수들 젖바둑 둘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수를 뽑고 공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세워두고 위로 두거나 아래로 두는 방법이 가장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흙은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변을 깰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인지 그거를 먼저 근본적으로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괴로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 그런 수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로 처진 날일자라고 하죠. 아래로 두거나 하나 더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근거를 차지하고 타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죠. 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모양은 좀 아래로 쳐졌지만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치받아서 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아까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양에 있어서는 흙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요. 흙이 이렇게 두었다면 옆구리를 붙여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이렇게 걸친 수를 응징하는 그런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그런 그 프로 실전 예가 있는데요. 프로 실전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12년도 스포츠 어코드 단체전 페어 부분 결승 대국에서 나온 모양인데요. 흑번으로는 최철환 선수와 최정 선수가 한 팀을 이뤘고요. 백번으로는 장웨이지의 선수와 리어 선수의 100번입니다. 아까 참고도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아까는 날일자 구침이었는데 지금은 눈목자 구침이죠. 하지만 공격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귀를 맞는다면 변 쪽을 두고요. 변 쪽을 둔다면 또 귀 쪽을 두어서 지금은 눈목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흙이 타개를 하는데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귀 쪽을 일단 붙이고요. 들고 위쪽으로 공격을 갔습니다. 흙은 중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들여다보고요. 계속 흑도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들여다보는 수는 흑도를 무겁게 만듦과 동시에 귀 쪽을 어느 정도 간접 보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띄어서 귀 쪽을 단단하게 집을 지었죠. 흙은 하나 찌르고요. 이렇게 계속 타개를 해 갑니다. 이렇게 붙여갔는데요.
실전에서는 가만히 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를 젖힌다면 계속 2단을 젖히게 돼서 흙에게 흐름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나가는 모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늘어두고요. 백은 계속해서 날일자로 공격을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흑돌 한 점도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리고 이 돌도 아직도 계속 공격을 받는 모양입니다. 실전을 조금 더 보시자면요. 이 돌을 나갈 수밖에 없죠. 이 돌은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안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 밀어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백이 집도 굉장히 착실하게 얻었고요. 공격도 계속하고 이쪽도 위험하죠. 전체적인 모양을 보자면 흑은 하변과 우변이 그런 큰 모양이지만 백은 어느 정도 확정가를 얻음으로써 실리 균형을 충분히 맞춘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추궁할 수 있는 이런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 모양만 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다면 백이 어느 정도 그 우세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형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그 두 가지의 참고도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두 가지 모양 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공격할 돌에 근거를 빼앗아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무작정 공격을 한다고 해서 잡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집을 짓고 그리고 주변의 이득을 보는 그런 작전이었죠.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 이어서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다른 참고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